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리뷰 좀 해봅시다. 그러면 4회차 데일리 스터디 한번 봅시다. 봐요. 첫 번째 우리가 오늘 뭘 배웠었냐면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된 내용을 앞에서 배웠었어요. 또 2시간 전 일이라 기억이 안 날지 모르지만 알았죠? 한 번 더 곱씹어 보세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작을 위한 토지용지 변경. 제작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작을 위한 토지용지 변경은 인접토지 관계배수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재활용 골재 등 오염우려가 있는 뭐하죠? 토사 등을 사용하여 성토하는 경우 허가받는 경작이고요. 그 다음에 지목의 변경을 수반한다면 허가받는 경작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나 전답 쌓이면 독인객이니까 허가 안 받겠죠. 제외시키고, 또 옹벽이라는 거를 설치한다. 2m 이상의 절토, 성토가 수반된다면 아무리 경작이어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 한 번 더 리마인드 하시고요. 두 번째,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나와 있어요. 지금요. 서술어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근데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면 허가받을 리가 없어요. 이미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니까. 게다가 울타리 밖에 물건을 1월 이상 적치하는 경우 허가받는 경우는 농림지역에 들어가지 않아요. 이건 뭐다? 녹관자. 녹지관리 자연환경 보전지역 일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울타리 밖에 물건 적치. 농림은 들어가지 않죠. 세 번째, 개발행위 허가 기준과 관련된 부분을 본다면 첫 번째, 용도 지역별 규모, 요번에 좀 관심 좀 가져보세요. 용도 지역별 규모가 주거, 상업, 자연녹지, 생산녹지면 지금은 개발행위 허가야 1만 미만일 때 허가를 받아라. 그리고 공업지역과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이면 3만 제곱미터 미만일 때 허가를 받아라. 그 다음에 보전녹지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얼마? 5천 제곱미터 미만이면 허가를 받아라. 이런 식으로 제가 면적으로 분리해 드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기준, 도시관리 계획에 어긋나면 안 되고 어디에? 성장관리 계획. 또 기억이 가물가물하지. 성장관리 계획에 적합해 줘야 되고, 또 도시계획 사업에 지장을 주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제작 도시계획 사업에 지장을 주면 안 돼. 그리고 주변환경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줘야 되고, 기반시설 설치, 용지 확보 계획에 적정해줘야 됩니다. 이러면 개발행 허가를 내줄게. 하지만 자금 조달 계획과는 관련이 없다는 사실. 개발행 허가는 난개발 막기 위한 거니까. 그렇죠? 그 정도. 그 다음에 4번에 대한 부분은 뭐냐면요. 심의 거치지 않는 개발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형질 변경 규모 이상인 개발행위는 허가 등 하려면 심의를 거치게 돼 있잖아요. 규모 이상일 땐. 그러나 해당 내용에 이미 심의를 거쳤어. 예를 들어 지구 단위 계획이라든가 성장관리 계획. 지구 단위 계획, 성장관리 계획을 수립한 지역이면 이미 심의를 거친 거라 또 심의를 거치진 아니하겠죠. 그렇죠? 아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5번 부분 보면 여기 뭐예요?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을 물어보고 있네요. 말해. 개발행위 허가 제한.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있어요. 정비사업 등의 지구 단위 계획구역 조성해져 있다면 그 정비사업의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된 곳에 난개발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허가 제한을 가하죠. 심의 거쳐 한 차례만 3년 이내 기간 이내 허가 제한할 수 있으며, 연장한다면 주의할 거, 연장 단어 기억하시고요. 심의 거치지 아니하고 한 차례만 2년 이내 기간 동안에 허가 제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최장 몇 년까지? 그렇지. 5년까지는 허가 제한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정도 이해해 보시면 되고요. 6번 봅시다. 6번은 준공검사 관련된 걸 물어보고 있는데, 토지 분할과 물건 적치. 제작 토지 분할과 물건 적치는 준공검사 받지 않아요. 분물은 준공검사 없다. 시작.
분물은 준공검사 없다. 하지만 개발행위 허가는 받아야 돼. 격리사항이 아닌 이상은. 그래서 하지만 분물은 준공검사 없고요. 그리고 성장관리 계획 구역을 정하는 절차가 의협심이거든. 그래서 성장관리 계획 구역을 지정 변경하려면 주민 까먹으면 안 되지. 지방의회의 뭐를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격리할 때 빼는 게 있는데 제외하고. 이해가셨죠? 그래서 everybody 의협심. 그러니까 심의를 이미 거친 거야. 그러니까 성장관리계획 만든 곳에 개발행위 한다면 또 심의 안 한다 이 얘기야. 그렇죠? 그 얘기. 8번도 완전 중요하지.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계획관리지역. 제작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계획관리지역이면 건폐율은 50%, 용적률은 125% 이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어요. 작년에 건폐율 물어봤으니까 올해는 용적률 나올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쵸? 그거 기억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9번은 뭐가 될까요?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죠? 개발밀도 관리구역 정할 수 있다. 도로율이 용도지역별 도로율의 20% 이상 미달해. 향후 2년 이내 학생 수가 학교 수용 능력의 20% 이상이 초과해. 그러면 기반시설이 부족 예상되니까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지정할 수 있어.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뭐야? 지정할 수 있는 거지 해야 하는 건 아니야. 하지만 10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지정해야 되거든. 뭐라고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지정해야 되는 거야. 어떨 때? 개발밀도 관리구역의 외의 지역에. 지정고시하며 특별시의 경우 특별시장은 해당 지역이 전년도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건수보다 뭐가 돼? 20% 이상 증가한 지역에 지정해야 되지. 이게 보면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 기준을 보면 20%가 되게 많아. 거의 대부분 다 20%야. 지정 기준에 대한 부분을 보면. 그렇죠? 그런 특징도 느껴보고요. 그 다음에 11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정해졌으면 기반시설을 얼마나 우리가 부담시켜야 할지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만들어주거든. 몇 년? 1년. 막 찍지 마. 3년 아니야. 집에 가고 싶은 건 아는데 봐봐. 1년. 그리고 수립하지 않으면 1년 되는 날 다음 날 나와야지. 해제 간주니까. 하지만 그 기반시설 설치 계획은 어디에 반영해야지?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해야지. 이유는 그래야 예산의 중첩이 안 되니까. 이해 가셨죠?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해야 된다. 시작.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해야 된다. 그런데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과 대상 행위는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신중축이지만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 그죠?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는 200을 초과하는 부분에 부과하는 게 아니지. 기존 건축물을 철거 후 신축하는 경우는 기존의 연면적을 초과하는 부분만 부과하는 거잖아. 기존에 있는 건물이 새로 기반시설을 유발시킨 거 아니니까. 이해 가셨죠? 요즘은 아주 유력합니다. 그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 유발 개수와 관련된 것도 올해 아주 유력한데 장례시설은 0.7, 방송통신 0.8, 의료시설 0.9, 숙박시설 1.0, 일종근린생활시설 1.3, 이종근린생활시설 1.6, 관광휴게 1.9. 다음에 다른 거 냈을 때 맞췄나 볼 거야. 오늘은 어서 다 적어왔나 봐. 그래서 동영상 보는 분도 오해하면 안 돼요. 그렇죠? 어쨌든 확인해 보시고. 개발법의 내용 몇 가지 나옵니다. 첫 번째, 14번입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시작.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물어본 거야, 지금. 그러니까 도시개발구역의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 설치할 때 비용 부담 계획과 수용 사용 대상되는 토지의 세부 목록은 구역 정한 다음에 계획에 넣을 수 있으므로 맞는 지문이야. 됐죠? 그 다음에 15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사유. 그러면 요청이 나오면 무슨 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 제안이 나오면 국장에게 직접 제안을 하려면 공공기관 아니면 정부 출연기관이어야 돼요. 그래서 공공기관 30만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때 제안하면 국장이 정하죠. 하지만 누구에게? 특별자치도 시군구에게의 제안이면 국장에게의 제안이 아니고 특별자치도 시군구에게의 제안이면 누구? 국가,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으며 그리고 조합을 제외한 민간 시행자는 3분의 2 이상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안이 나오면 꼭 뭐를 봐야 된다? 국장에게의 제안을 물어보는 건지 특별자치도 시군구에게의 제안을 물어보는 건지 그거를 구분해 줘야 된다. 됐습니다. 17번입니다. 도시개발구역에서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 변경은 국토계획법의 허가 제외 사항이라면 허가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작지에서 관상용 중목의 임시 식재는 보상금을 더 받아 먹으려고 편백나무 심고 뻘짓거리 하니까 이럴 땐 허가를 받는 경작, 허가를 받는 중목의 임시식재로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경작지에서 관상용 중목의 임시식재는 허가 받아야 됩니다. 요거 경작 형질 변경과 혼동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뒷부분이 X고요. 마지막 18번. 도시개발구역이 정해졌는데 실시계획까지 몇 년? 3년 될 때까지 인가시청하지 않으면 그 3년 된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은 해제된 거로 봐. 그 말 기억나? 봐봐. 다 했어. 도시개발구역에서 실시계획 나오면 3년이면 구역의 해제 간주. 1년이면 시행자 변경. 됐죠? 그럼 두 번째 봐봐요. 그러면 또한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한다. 그 말은 소유자 조합이 시행자라는 얘기야. 그러면 시행자가 도시개발 지정고시로부터 1년 이내 실시계획 인가시청하지 아니하면 여기는 시행자 변경할 수 있어요. 한 번 더 얘기해요. 도시개발구역에서 실시계획을 줬는데 3년을 주면 다음날 해제 간주. 1년을 주면 소유자 조합이 시행자인 전부환지 방식일 때 시행자 변경 사유예요. 이해가셨죠? 그거 이해하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